이전 강의에 이어서 전치 행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치 행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전치 행렬은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치 행렬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여기 지금 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21에서 삼행삼렬에 이와 같은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전치 행렬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스몰 t, 작은 t가 이렇게 붙습니다.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3, 2, 10로 가죠. 그래서 3, 2, -2.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열로 가죠. 6, 5, 2가 두 번째 열로 가기 때문에 6, 5, 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행과 열이 바뀐 그 같은 행렬을 뭐라 그런다? 전치 행렬이 하는데, 이와 같은 전치 행렬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대각선, 그렇죠? 이 대각선을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대각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각선을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요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6이 2로 여기 있는 거하고 2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1이 여기로 내려오고 2가 이쪽으로 왔죠. -1이 여기 나오고 2가 나오고. 그래서 이 대각선을 기준해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전치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부분이고, 이와 같은 전치 행렬을 만들어주는 그 같은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3D에서는 그 같은 함수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 행렬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A 전치 행렬에 다시 전치 행렬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것에다 전치 행렬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전치 행렬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 여기에 전치 행렬을 한 것은 뭡니까? 자리가 바뀌죠. 그렇죠? 자리가 바뀌고 A에 대한 B에 대한 전치 행렬, A에 대한 전치 행렬,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KAT일 때는 스칼라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A, 그렇죠? 요 T에 스칼라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A라는 행렬의 전치 행렬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다이렉트 3D에서는 이와 같은 전치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3DX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전치 행렬을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3D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행렬이라든가 벡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볼까요? 자, 두 개의 매트릭스를 이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하고 똑같죠. 1에서부터 16까지 한 값을 각각의 요소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줬네요. 쭉 출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줄을 쫙 꺼놓고 트랜스포즈에서 요거에 대한 전치 행렬을 만들어서 전치 행렬의 결과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바로 MAT result라는 행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난 후에 그 행렬을 쭉 출력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치 행렬을 하기 이전에 그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뭡니까? 전치 행렬을 한 후죠. 그래서 요 후도 한번 보세요. 그죠?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대각선 쫙 갈라놓고, 요것과 요것이 바뀌었습니까? 요것이 요거 바뀌었네요. 8하고 14가 바뀌었습니까? 8하고 14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치 행렬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 행렬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봤었고, 또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행렬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개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되, 일단 전치 행렬이 있구나, 행과 열을 바꾸는 그런 행렬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행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행렬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여기 나오듯이 역행렬 개념 나옵니다. A, B 두 행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A라는 행렬에다가 B를 곱했습니다. B를 곱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위 행렬이 나온 거예요. 단위 행렬은 여러분들은 아시죠? 뭡니까? 대각선으로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진 행렬이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바로 항등 행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위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행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어서 A라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앞에다 곱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렬의 곱은 A, B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데 이렇게 해줬는데 뭡니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하는 B 행렬을, 단위 행렬 나오게 하는 B 행렬을 뭘 한다?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결국 저거는 뭡니까? A 곱하기 A 역행렬을 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이것은 A의 역행렬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전부 다 단위 행렬로 나오는 그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개념을 잠시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역행렬의 개념들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의 성질량은 나오죠. 전부 다 성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나오듯이 A의 역행렬에 다시 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A 행렬이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의 역행렬을 한 것은 뭡니까? 자리를 바꾸네요. B에 대한 역행렬, A에 대한 역행렬을 한 것의 곱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칼라 값이 있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x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a, b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의 역행렬을 앞에다 곱해주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a라는 행렬을 앞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a 이렇게 되고 a 이렇게 b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뭡니까? 단위 행렬이죠. 2 곱하기 x는 뭡니까? A 역행렬 b이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x이죠. 하기 때문에 x는 A에 대한 역행렬 곱하기 B한 행렬이 바로 x의 행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 B 곱해졌고 B 역행렬, A 역행렬이었습니다. 그렇죠?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하기 때문에 B 요것을 먼저 했습니다. 요거 하게 되면 요것은 뭡니까? 당연히 단위 행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가 나오죠. 그래서 A, A 역행렬이고, 요것은 결국 뭡니까? A, E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A겠죠. 그렇기 때문에 A-1 이렇게 되고, A의 역행렬은 결국 뭡니까? 단위 행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뭡니까? 결과가 바로 단위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행렬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학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역행렬을 구해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dx 매트릭스 인버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값을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행렬을 셋업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이 부분인데 이건 판별식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너를 여기다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역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뭐 너를 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집어넣어서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부분, 그쵸? 요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역행렬 프로그램. 그래서 요것을 한번 역행렬로 만들어서 한번 구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버스. 자, 보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아니구나. 자, 요거 아까 그 설명드린 요거는 우리가 특정 행렬 구하는 x를 구하는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전하는 행렬에 한해서는 항상 역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넣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d3dx 로테이션 x라는 그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그 같은 행렬을 하나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0.3 라디안 값을 넣어서 하나의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행렬,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 같은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함수를 제가 하나 썼습니다. 임의로요. 썼고요. 그 다음에 회전 행렬, 그렇죠?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쭉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쭉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만들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3dx 매트릭스 인버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넣고 그 다음에 결과가 여기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역행렬을 한번 이렇게 구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역행렬을 우리가 출력을 해 본 거죠. 그렇죠?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역행렬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 더 역행렬 한 번 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역행렬 성질에서 한 번 역행렬 한 거에 다시 역행렬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의 행렬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원래대로의 행렬, 즉 뭡니까? 처음에 했던 회전 행렬 했던 이 처음에 그 행렬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떠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회전 행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니까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역행렬에다가 다시 한번 역행렬 했죠. 그래서 요 행렬하고 그 다음에 처음의 행렬, 그렇죠? 요 행렬하고 같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 같은 성질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역행렬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와 행렬 곱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벡터라는 것은 뭡니까? 공간상의 하나의 점이죠. 그렇죠? 점이고 이제 우리는 행렬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동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 변환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벡터 행렬의 곱의 역할은 여기 나오듯이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벡터를 공간상의 임의의 한 점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벡터와 행렬의 곱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행렬과 벡터를 곱할 때는 지금 여기 나오듯이 뭡니까? 행렬이 지금 사행사열이죠. 그렇죠? 사행사열이기 때문에 벡터도 어떻습니까? 그 차원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x, y, z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들어간 요 같은 벡터를 이용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지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벡터와 행렬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임의의 공간상의 임의의 벡터를 공간상의 임의 한 점인 뭐 그 어떤 점으로 옮겨주는, 즉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같은 행렬들을 이제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그런 행렬들이 어떻게 실제 벡터에 적용돼서 그같이 출력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죠. 자, 매트릭스, 그렇죠? 매트릭스에서 그 사용하는 이유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가 있다는 거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성질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에 대한 개념들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행렬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이와 같은 개념들은 뒤에 나오는 강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점들을 임의의 공간 안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위치된 그 같은 정점을 우리가 임의로 또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강에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고요. 4강 매트릭스에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